이 직원만 한 4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4,000명에 대해서 지금 단전 단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검에서 서울 재기수사명이 내려져서 조만간 기소가 될 것입니다. 기소가 되면 아웃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아웃 될 겁니다. 그래서 아웃이 될 걸 알고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오신 것은 그것을 확정적으로 뱀 대가리 밟듯이 밟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 어제 그래서 지난 정광훈 목사님께서 어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여기에 있는 스카이 72 기업을 돕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세입자 또 소상공인 그들의 종사자들을 돕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거기에 숨어 있는 비리,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정말 몸도 불편하신데 어제 직접 나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날짜로 소상공인 피해자 협의회 대표 이름으로 인천공항공사가 12월 1일자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해서 오는 29일 30일자로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그 내용을 조선일보 등 24개 전 언론지,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낸 걸 보면 자신이 있으면 광고를 내겠어요, 안 나겠어요? 뭘 광고를 내고 강제집행을 해요? 그냥 집행하면 되지. 그 말은 자기 스스로도 강제집행이 안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5월 달에 여기에 강제집행을 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스카이 71은 그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다시피 가면 클럽하우스가 있고 식당이 있고 옷 매장이 있고 또 캐디가 있고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골프 레인지가 있고 운동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매점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용객에는 뭐가 있어요? 골프백 보관함이 있잖아요. 다시 재인됐어요. 그래서 이 골프장이 누구 건지 몰라서 집행불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집행불능된 골프장을 강제 집행하러 온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임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그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에게 라면 끓여준 사건 아세요? 그 쇼를 한 겁니다. 김정숙 이분이. 그래가지고 선한 척 해가지고 결국 인천공항공사를 먹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국토부 장관이 누굽니까? 김현미죠. 전주요거 나왔습니다. 또 그 유명한 이스타항공 이상직이 어디입니까? 전주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김경욱과 여기 민주당 당협위원장, 그 다음에 이 입찰할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980만 원을 가지고 1조 원을 먹으려고 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먹고 더 나아가면 이걸 담보로 해서 또 다른 골프장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100개, 그 다음에 비수도권 100개, 200개의 골프장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로비 활동을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의 모습이 뭐 같냐면, 사랑제일교회 장희 19역 조합장 장순영과 김경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판결을 가지고 거기에 대국본 청교도 영성을 바이블랜드 여러 업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 업체를 가지고 강제평을 올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 이 세입자들을 대표로 해서 소송을 어제 넣었습니다. 그 소송은 내용은 뭐냐면 제3자 이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 72사기의 소송권은 됐어요. 그 소송은 됐지만 세입자는 제3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소송을 다 해야 돼요. 그 소송을 해야 되는데 현황 파악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인천공항공사가 2년 전에 소송을 할 때 왜 이렇게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했느냐?
바로 그 당시가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사장, 인천공항 사장이 단전단수로 현장 진두지휘하러 나와갖고 그런 여러분처럼 피켓을 두고 단전단수를 데모를 하고 직접 단전단수를 시행했어요. 그것은 세입자들이 있는 그 장소를 전기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식당 영업이 돼요? 불을 끄면 어떻게 돼요? 물을 안 넣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업무 방해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도 당연히 기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권에서 또 비호를 가지고 백을 써가지고 무혐의로 됐어요. 그렇지만 그 사건이 계속 무혐의 되겠어요? 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재기수명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순간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아서 올해 연말이 마지막 자기 생존이 자기 직업이 남아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이에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인천공항공사에 지난 5년간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던 인천공항공사에 여러분들이 빛을 밝히러 오신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한 기업에 왜 이걸 하겠어요? 이건 한 기업이 아닙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개인 기업도 아니고요. 또 거기에 많은 세입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마치 분당에 이재명이 했던 대장동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천화동인 가지고 거기도 뭐예요? 한 1,000만 원 갖고 5천억 1조 먹는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이건 더 좋은 게 뭐냐면 계속 운영하면서 돈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일을 마음껏 하다가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강화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쳐서 정광훈 목사님의 지도하에 단일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게 멀쩡한 원전이 천조의 수익이 나는 원전이 바로 해체돼가지고 지금 가동 중단돼가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잖아요. 똑같이 지금 인천공항공사도 또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전에 신혜식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얘들이 할 때는 뭐냐면 사단이 하는 게 나쁜 짓이 뭐냐면 복잡하게 뭘 만들어요. 자, 인천공항공사는 여기에 임대를 줬어. 그러면 임대료가 매년 여러분 쉽게 생각해 200억 정도가 따박따박 나와요.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율표를 대단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웃기는 입찰 보고서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하늘 코스 월세가 임대료가 수입이 100억 나와요. 근데 12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입찰은 어떻게 되냐면 국가 계약법에서는 최고가 너무나 허위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배제됩니다. 너무 헐값에도 배제가 돼요. 그래서 1등과 꼴찌는 반드시 배제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원가가 1,000억인데 어떻게 1,200억을 월세를 주겠다 이따위 계약서를 오케이 하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걸 먹겠다는 뜻이고요.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피해를 입히게 되겠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하는 짓이 뭐예요? 거짓말을 세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 세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동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면 1,000억이 나와서 비용 떼고 인건비 떼고 한 50% 60% 많이 준다 이렇게 협상하는데 얘는 120% 주겠다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복잡하게 문을 만들어요. 누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 눈을 속이는 겁니다. 사기꾼이 하는 짓이 똑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지난 정권 때 한 게 비례대표 위성정당 만들 때 그 요율표가 되게 복잡한 거 아시죠? 그 자기도 몰라요. 지금 입찰을 한 사람도 모르고 입찰 받은 사람도 그렇고 자기가 얼마 줬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980만 원 보고 낙찰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자, 첫 번째요. 임대료가 없어요. 영업을 내가 안 해. 그러면 돈 안 줘도 돼요. 그런 계약서 있어요? 여기는 따박따박 주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벌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5호 활주를 입찰을 배제한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이제 항공 수요가 넘쳐서 활주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코미디가 뭔지 아세요? 활주로가 끝에 뭐가 있냐면 여기 들어오는데 BMW 드라이브 레인지가 있어요. 그거는 25년까지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게 있으면 활주로가 돼요, 안 돼요? 활주로 중간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공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하는 건데, 그러면 기존 하는 업체한테 연장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 의도적으로 이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계약서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최저 보장제가 없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최소 임대료가 없어요. 그런 계약을 왜 미쳤다고 하냐고요. 여러분 집이라면 그런 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따박따박 200억 나오는 걸 안 받고 그냥 네가 벌면 받고 안 벌면 안 받겠다, 이런 이따위 계약서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여기 2,800을 한 사람한테는 하나도 보상 안 해요. 그냥 몰수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다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그 이후에 계약된 이후에 들어가서 뭘 하고 한 거, 뭐 나무 한 폭이 고친 거, 여러분 나무하고 이걸 보시면 여러분 LH 사건은 보셨죠? 거기서 제일 큰 보상 비리가 뭐냐면 나무 비리. 여러분 집에 보상을 많이 평가하려고 그러면 수목을 심어 놓고 이 수목 가격은 산정 기준이 애매해요. 그래서 마음껏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1,200만 그루가 있어요. 저 나무를 지멋대로 관리 비용 했다고 해가지고 다 물어줘야 돼요. 아니 살 때는 그냥 갖고 왔는데 왜 물어주냐고요.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운영할 때까지 정상적 운영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한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입찰은 100% 입찰 비리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대검에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총대에 취임한 후에 제1호로 한 것이 뭐냐면 인천국제공항 바로 김경직의 입찰 비리가 제1호 재기수사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응원하러 오신 거고 격려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많은 세입자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제 집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기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 큰 거 아니에요? 지금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공사 사이의 재판 과정에서 인천공항 스카이 72가 이미 임대료 1,200억을 미리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못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1년, 2년치를 그냥 미리 예치를 해놨어요. 그래 가만히 있어도 받아가요, 못 받아가요? 받아가요. 그런데 얘들이 12월 2일 날 이겼어요. 그런데 왜 못 가져가냐? 저 인천공항 그 골프장 시설을 가져오려면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걸 증여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증여세 비싼 거 아시죠? 그게 1,000억이에요. 아니 멀쩡히 가만 곧 철거할 거를 5년 내에 철거할 거예요. 5년 철거할 걸 왜 1,000억 주고 세금 내고 받아들이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럴 줄 알고 21년도부터 여기에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다 운영하고 있어요. 스카이 72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식당, 여러분 골프장에 운영해서 뭐가 피해요? 내가 골프를 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프를 칠 때 누가 도와줘요? 캐디가 도와주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용품을 살 수 있으면 되잖아요. 네 번째 뭐예요? 사우나하고 나오면 피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따위 소리를 한 거예요. 인천 스카이 70 이용객들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너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거지. 지금 아무런 피해가 발생 안 해요. 그냥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세입자들은 요구사항은 이거예요. 그냥 스카이 72와 인천공항공사 싸우는 걸 더 마무리하고 니들끼리 취급하고 하라는 거예요. 김경욱은 단전자도 처벌받고 나가고,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 입찰 비리는 그대로 다 밝힐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가 운영할 테니까 그때까지 인천공항공사 아무 손해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낙찰받은 KH 이 최상주 여기도 적극적인 배임죄 공범이기 때문에 얘는 같이 형사 공범이지 피해자가 아니에요. 걔들 물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입자들의 소송은 뭐냐?
현재 그대로 있는 걸 하고 강제 집행을 할 필요가 없고요. 또 강제 집행을 또 한다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강제 집행이라는 게 120만 평이에요. 여러분 120만 땅을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해요? 땅이 어디 도망다녀요? 여러분 여기 한번 강제 집행 해보세요. 이거 도로 한번 강제 집행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골프장에 120만 평의 대부분이 땅이에요. 땅은 강제 집행이 불가능해요. 거기에 나무 수목이 있기 때문에 나무 수목 주인이 그냥 쓰고 있는 거고 운영자들이 쓰고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 거기에 식당은 다 딴 사람이 이미 돼 있어요. 매점도 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캐디는 캐디가 하고 있어요. 와서 지들도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종이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벽에다 몰래 붙이고 갔어요. 그리고 강제 집행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딜 들어오냐고요. 그래서 이 강제 집행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제일 코미디가 이걸 24개 언론사에 강제 집행 하겠다고 아니 하면 하는 거지 뭘. 자기가 못한다는 하면서 결국은 이 세입자들과 스카이 70이 운영하는 이 종사자들의 피해를 주려고 이 짓을 벌린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스카이 72 골프장은 일반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에요. 바로 인천공항 이용객과 환승객, 이용객,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 장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써야 되는데 강제 집행하면 저기 망쳐지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활주로 공사할 거라며. 자기는 활주로 공사해야 되니까 새로운 낙찰자한테 나무 한 그릇 다 물어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 짓을 하냐고요. 이게 100% 배임죄라는 거예요. 계약서 맞다 하더라도.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왜 그 골프장을 못하게 하냐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가보시면 드라이브 렌지가 연습장만 해도 타사가 400석이에요.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멋진 골프장인데 왜 이 짓을 하냐고요. 결국은 정권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그야말로 전주고 전주여고 이 라인에서 다 해먹으려고 벌인 사건입니다. 바로 제2의 이스타항공이고 제2의 대장동 사건을 벌이려다가 닭털도 뽑지 않고 닭을 확 먹으려다 목에 확 걸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개인 사건이 아닙니다. 첫 번째 30여 개 업체와 4,000명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지로 오르신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불법과 부정이 판치는 정권 비리 이 게이트를 여러분이 가만둘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광 목사님께서 하신 역할은 뭐냐? 이 캄캄함이 어둠이 더러움이 덮은 이 인천공항공사에 정광 목사님께서 강화문에 밝혔던 그 귀한 빛을 여기 온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그 귀한 빛을 갖고 함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공항공사에 더러워진 어둠은 떠나 칼져다. 저주도 떠나 칼져다. 김경준 박살 날치어다. 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누군가 있어요. 파면 누가 나오겠어요? 누가까지 올라가겠어요?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어제 무인 항공기가 왔어요. 여기는 군사시설입니다. 단순히 비행기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건너가 뭐예요? 바로 북한의 황해도가 바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항공보안시설이에요. 항공보안시설이 저렇게 좌파 주사파한테 넘어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든 정보를 다 통제를 해갖고 실시간으로 넘겨주는 이따위 짓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안보시설입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그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인천공항이에요. 군만 하는 게 아니죠. 민간 합동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가 기관 산업이고 이 자리를 여러분이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것잖아요. 강화문에서 했던 그 사역,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역이 여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색을 다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준비가 돼서 전 세계 복음의 시발점이 될 것이고 기독청이 바로 이 근방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오게 하셨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것들을 첫 번째 개인적으로 오신 거 아니고 여러분 정광 목사님 여기 뭐하러 오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그와 동일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김기옥 사장을 못 쫓아다녀서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꽂아낸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러 오는 겁니다. 밟으러 오는 겁니다. 이미 끝은 났어요. 이 잔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여기에 인천공항공사와 기자단들 가운데 아직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 아시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여기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리가 방송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빛을 밝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더 과감하게 수사를 하라. 인천지검은 더 과감하게 수사하라. 김경민을 기소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입죄도 과감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천공항 사장도 정상적인 분들, 애국자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 정상적으로 걸맞도록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파헤쳐졌던 망쳐놨던 공항공사, 대장동, 원전, 공항, 9.12 군사 안보 이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회복해주는 그 시발점이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대로 오신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여러분이 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계속 보시면 계속 승전보를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29일 날 이렇게 온다고 해놓으니까 걔들이 강제 집행 할 수 있겠어요? 안 할 수 있겠어요? 이미 겁나게 겁을 먹었어요. 그래갖고 비용을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내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 낼지 안 낼지 모르지만 결국은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서 지금 걱정해요. 왔을 때 여러분들 얼굴 한번 방언하는 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방언하고 보혈 찬양하고 이렇게 한번 보불 줬는데 저 새끼들이 겁먹고 안 올까봐 내가 좀 부탁하고 있어요.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길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은 진짜 개인적인 사역이고 여러분 조금만 더 파보면요 엄청난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 나와요. 제가 어제 그 녹취록까지 다 들었어요. 낙찰 받는데 비리가 있고요. 그 이상지가 돌아다니면서 300억씩 돈 투자하라고 그 얻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나쁜 짓을 한 것이 이제 하나하나 다 밝혀질 것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밝혀지시고 지금 인천공항이 여기 만들어진 이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피켓을 질서하게 하는 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을 다시 하기 위해서 정광 목사 하시는 것처럼 공항공사도 재창립을 다시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상공인 피해자 이분들이 다시 한번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고 힘차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